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중장년층은 소득이 120만 원, 빚은 8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반면에 빚은 누처럼 불어난 셈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연평균 3,680만 원을 벌고 5,800만 원의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만 40살에서 64살까지 중장년층의 평균 소득은 세종과 서울, 울산과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광주는 대전보다는 낮고 부산, 대구, 인천보다는 높았습니다. 전남은 광주보다 280만 원가량 낮은 3,399만 원으로 전북, 경남, 경북 등과 함께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소득과 금융권 대출 잔액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3,550만 원이었던 광주 중장년층의 소득은 2021년 3,680만 원으로 121만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융권 대출은 80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분만 놓고 보면 빚이 소득보다 6.6배 더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대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생계비 목적의 가계대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출 잔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각각 20.3%와 19.3%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중장년층이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5.7%로 세종과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10채 가운데 8채는 자산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초콜릿이나 속옷 등 마약을 숨기기 위한 방식은 치밀했고 적발된 압수물의 시중 가격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문 앞에 놓인 우편물 박스를 집 안으로 챙겨 들어갑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남성이 받은 우편물은 마약 야바입니다.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야바는 주 생산국인 태국에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입니다. 대낮의 도심에서 마약이 보란듯 배달된 건 또 있습니다. 건물에 놓인 종이 박스를 챙겨 현장을 급히 떠나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가 손에 쥔 건 밀수된 마약 엑스터시입니다. 광주지검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광주 전남에 유통하려 했던 외국인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광주와 전남에서 압수한 밀수 마약은 2년 만에 급증했는데 이 기간 야바 압수량은 약 12배, 엑스터시 압수량은 5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다면 액수는 약 43억 2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밀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마약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국가나 대륙에 구분 없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마약을 초콜릿 안에 넣거나 심지어 속옷에 숨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4명 중 13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펀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검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몸에서 치사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밀수와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시민정책참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광주시가 시정 현안을 다룰 때 시책 추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을 뜻합니다. 2만 4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소통 행정의 대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든든한 수호신 정혜영 선수가 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며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좀 많이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좀 많이 설레
이면서 왔으니까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정혜영 선수가 시민들을 만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정혜영 선수와 광주 시민과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시민 정책 참여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이벤트로 팬미팅을 진행한 겁니다. 시민 정책 참여단은 광주시가 시정 현안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때 시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말합니다. 지난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2달 만에 2만 4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민 정책 참여단은 실제로 광주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물절약 실천 의견을 2,000명이 넘게 냈고 올해의 광주 시정 정책을 직접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청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서 손쉽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참여가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광주시보다 먼저 시민 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시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의견을 구해서 그의 우리 정책에 참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듣는다 우체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8기가 소통 행정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민선 8기 들어 시민 참여권이 크게 후퇴하면서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가치가 퇴행하는 등 행정의 관료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와 전방 일신방직 개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통과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참여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10대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달 초에 해남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열렸는데요. 영업 시작과 동시에 12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이 전량 소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할인 행사의 인기로 보였던 이 사건.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판매처인 일부 농축협에서 사재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재개장하는 해남 매일시장을 기념해 해남군은 해남사랑 상품권 10% 할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판매 목표 금액은 13억 2천만 원,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35개 대행기관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류형 12억 원어치가 금융기관 영업 첫날 오전 9시 곧바로 소진되면서 줄을 서 기다리던 많은 지역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민원과 불만이 폭주했고 진상조사에 나선 해남군은 축협 3곳과 농협 2곳에서 사전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오전 7시 이전부터 판매가 이루어졌고 축협의 한 매장에서는 800건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요청을 받고 상품권을 사전 구매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이 이제 이전에부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파니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 해남군은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편법 판매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해 1,300건 3억 9천만 원어치를 취소했습니다. 10% 할인 판매 행사분의 30%를 넘는 규모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곳은 90%인 712건이 환수됐습니다. 해남군은 문제가 된 판매처에 경고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행 기관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의무를 잘 지키겠다. 이렇게 교육을 일일이 순회하면서 해남사랑 상품권의 내년 발행 목표액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발행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0%가 질유형으로 발행되는 공급 시스템의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소방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강제 처분하는 상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골목에서 긴급 화재 출동 상황을 가정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등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방은 훈련을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기자들이 BJC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주는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이전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을 추적하고 또 반환까지 이끌어낸 이다현 기자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하는 올해의 기자상 지역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 과정과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줘로 제작한 우종훈, 이정현 기자는 광주전남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 장호직 이사장이 2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고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과 교직원들이 36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모레까지 제법 많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10에서 25cm, 전남 서부 지역에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 등 전남 16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모레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눈은 오는 24일부터 서서히 그쳐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 서구에 이어 남구의 한 건물에서도 타일 뒤틀림 사고가 발생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6층 높이 건물 5층 바닥에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에 있던 10명이 대피하고 소방과 구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건물 내부 보수 작업 중 타일이 팽창하며 들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나주 다도면 왕복 2차선 내리막도로에서 25톤 레미콘 차량이 3.5m 높이의 논두렁으로 전복되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돌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게 아닌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작업자가 사다리차에 올라 그물망을 설치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 날림 방지용 그물망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